지금 다운 받으신 이미지를 파일에 플레이스에서 열어주시는데요. 저는 장근석을 좋아해서 장이라고 저장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를 꼭 풀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링크를 푸시고 나서 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윈도우의 한가운데 사진이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이 사진을 옆으로 잠깐 이렇게 옮겨서, 얘를 지금 바운딩 박스가 없죠. 바운딩 박스가 없으니까 뷰에서 쇼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를 꺼내 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하이드라고 나오니까 가만히 두세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꺼내 주고 나서 살짝 이렇게 줄여 주시고요. 얘를 Al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손 떼고 키보드에서 손 떼고 나서 컨트롤 D로 반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미지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 제가 썼던 거 그대로 보이고 싶은 것만 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근석이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 사진만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잘생긴 얼굴만 보고 싶어요. 그럼 이 얼굴만큼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클리핑 마스크거든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편한 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방법 하나하나 다 배워볼게요. 얼굴만큼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제가 도형 선택에서 원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서 Alt Shift 눌러서 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얼굴이 가려지죠. 그죠? 얼굴이 가려졌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선색으로 이렇게 선으로 보이게 해서 지금 요만큼만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사진이랑 요 원이 있죠. 요 사진이랑 원이 있는데, 사진을 이 원만큼만 보여주는 게 이제 마스크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만든 이 도형을 옆으로 이렇게 똑같이 옮겨주세요. 컨트롤 D로 해서 반복. 그래서 얘를 잠깐 없앨게요. 같은 모양이 지금 3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 가셔서요. 여기 오셨죠 다들? 클릭을 해. 그죠? 첫 번째 방법 다 하셨죠? 첫 번째 방법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같이 선택을 클릭 드래그로 같이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했던 것과 결과가 같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죠? 결과가 같죠? 세 번째는 레이어를 이용하는 건데요. 레이어를 이용하는 거는 좀 지금 안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레이어가 지금 여기 레이어라는 게 있죠. 레이어가 있는데, 이 레이어가 없으신 분들은 F7이 단축키거든요. F7 누르시거나 윈도우에 가셔서 레이어 팔레트를 꺼내주세요. 레이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게 사진이랑 이 원이잖아요. 같이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서 클릭 드래그 같이 선택을 했어요. 여기 레이어에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이렇게 가려진 게 약간 점이랑 그 사각형이랑 원이 이렇게 있으면 겹쳐진 것만큼만 이제 보여지겠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레이어를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레이어에서 마스크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를 적용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적용을 했더니 모두 다 사라졌죠? 그죠? 이게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레이어에서 마스크 적용을 할 때는 하나의 레이어 안에 내가 마스크 적용하고자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 하나의 레이어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땐 레이어 하나를 여기 레이어를 추가하는 버튼이죠. 클릭을 하셔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주세요. 클릭했더니 여기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그죠? 그럼 요 두 개의 오브젝트만 요 2번 레이어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그때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려나? 클릭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두 개 선택을 했더니 요 두 개의 레이어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1번 레이어에 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저는 이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파란색 바운딩 박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을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바운딩 박스도 이제 빨간색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마스크를 적용하고자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새 레이어를 여셔가지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마스크 릴리스 클리핑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마스크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오브젝트만 따로 레이어에 들어가 있어야지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어에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세요. 근데 가장 이제 편한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 방법인데 굳이 뭐 결과는 같으니까 하나만 편한 거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스크를 풀어 볼게요. 마스크 푸는 방법은 방금 마스크를 줬던 거 얘를 다시 한번 누르면 마스크가 풀려요. 마스크를 풀었더니 내가 얘네들이 다 마스크를 풀었더니 그죠? 아까는 요 내가 그 보이고 싶은 만큼의 그렇게 원이 이렇게 다들 보였는데 마스크를 푸니까 원이 다 사라졌죠. 그 원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뷰에 올라가세요. 메뉴에서 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라인을 보면 얘네들의 아웃라인만 볼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있기는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그죠?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면 지금 원을 선택을 했더니 원에 대해서 선색이랑 면색이 모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을 하나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다시 뷰에서 프리뷰 가시면 얘가 다시 앞으로 나와요. 마스크를 풀면 내가 보여주고자 싶은 영역으로 그렸던 걔가 마스크를 적용하고 풀면 적용을 했다가 마스크를 다시 릴리즈로 풀면 그죠? 안 보이죠?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선색과 면색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색상을 넣어 주시고 오브젝트 어레인지에서 브링 투 프론트로 가장 앞으로 뺀 다음에 뷰에서 다시 프리뷰 보시면 다시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다시 앞으로 뺐으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다시 줬어요. 풀고 싶으면 다시 똑같이 들어가셔서 클리핑 마스크 보면 릴리즈가 활성화가 되죠? 릴리즈 누르시면 풀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마스크를 줬으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레이어에서 주셨으면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제 마스크가 풀어져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보이고 싶은 것만 내가 그려준 다음에 같이 이제 마스크를 걸면 보이고 싶은 만큼만 보일 수가 있겠죠. 편한 거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다음 예제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스크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마스크를 방금 배우셨으니까 얘가 마스크를 이용을 했구나 라는 거는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요. 글자에다가 마스크가 적용이 됐죠, 그죠? 근데 글자는 지금 LO, VE, DO, G로 7개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줄 때는 하나의 오브젝트하고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걔네 2개를 가지고 마스크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글자는 지금 7개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스크를 이용한 타이포그래피인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아까 마스크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장근석 사진을 하나를 불러왔어요. 사진이 하나가 있었죠. 사진 하나. 그리고 사진 위에다가 얼굴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줬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적용을 했더니 요만큼만 사진에서 나머진 안 보이고 원 그려준 것만큼만 얼굴이 보였죠. 그게 이제 마스크였어요. 그 마스크를 이제 적용을 할 때는 하나의 사진, 하나의 오브젝트여야지 마스크가 제대로 적용이 돼요. 물론 아닐 때도 적용이 될 때가 있는데 에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써볼게요. LOV, DOG, 러브독이라고 제가 글자를 쓸게요. 글자를 L로 글자를 쓰고요. 글자를 이렇게 크게 키웠죠. 키우고 나서 가운데 정렬로 글자 이렇게 맞춰줬어요. 근데 글자의 속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타입에서 크릿 아웃라인을 해서 글자 속성을 한번 사라지게 해줬죠. 그죠? 글자 속성을 사라지게 하면 얘네가 다 묶여 있으니까 언그룹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입에서 크릿 아웃라인을 했더니 글자 속성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근데 글자 속성이 사라지면서 묶여 있으니까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해주시면 얘네가 하나가 돼요. 그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진에다 하나의 오브젝트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준다는 거예요. 윈도우에 가시면 패스파인더 있겠죠.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열어주시고요. 패스파인더 첫 번째 거 보세요. 합쳐지는 거죠. add to shape area.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면 익스펜드로 선정리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익스펜드를 했더니 얘네가 아까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합쳐줬더니 이제 같이 움직이죠. 얘네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언그룹을 해도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하나씩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곰 머리 만들 때 곰 이렇게 얼굴 만들고 머리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나서, 그죠? 이렇게 곰 만들고 나서 얘네를 합쳐주고 익스펜드를 했더니 같이 이렇게 움직였죠. 응?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 곰은 머리 부분이랑 귀 부분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얘도 지금 글자가 붙어 있지만 않을 뿐이지 합쳐진 건 마찬가지예요. 합쳐져서 하나의 곰처럼 오브젝트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오브젝트가 적용될 사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가져왔어요. 마스크를 적용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 그림자 부분이 있죠? 이 그림자 부분을 위해서 잠깐 이 글자를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에디트, 카피, 컨트롤 C 복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했죠? 적용됐죠? 그죠? 그럼 방금 내가 복사해둔 거 있죠? 복사해둔 것을 요 지금 보면은 요 글자에 바로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겹쳐지게. 에디트에서, 그죠? 컨트롤 B였죠, 단축키가.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인 백, 컨트롤 B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뒤에 붙어 있어요. 방금 복사를 했던 것이. 걔를 이제 흐림 효과를 주는 거죠. 블러 효과를 주는 건데, 에디트에서 이펙트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가우시안 블러 선택해 주시고 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얘가 얼만큼 흐려지는지 여기서 확인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흐려지게 이렇게 수치 적용을 해주시고 OK를 누르면 이제 그림자 부분까지도 내가 만들 수가 있겠죠. 곰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타원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타원을 그리고 나서 색깔을 같은 걸로 적용을 해 볼게요. 같은 걸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얼굴 들어갈 부분을 또 그려줄 건데요. 얼굴 들어갈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색을 다른 색으로 줄게요.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얼굴 들어갈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얘네가 중심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선택을 해서 얼라인에서 여기 센터 맞추면은 얘가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같이 선택해서 센터로 중심을 맞췄어요. 그리고 얘를 Shift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면서 Shift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밑으로 내렸어요. 이 가운데 부분만큼만 제가 없애줄 거예요.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잘라준 다음에 얘를 디바이드 이렇게 잘라줬으면 패스파인더 쓴 다음에 제가 꼭 언그룹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그룹을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언그룹 하시고 나서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하면 이렇게 안에가 비워지죠. 그죠? 얼굴을 이렇게 갖다 뒀어요. 얼굴을 갖다 두고 나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우리 방금 배웠던 마스크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얘는 안 움직일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 가서 락 셀렉션에서 얘를 잠깐 얼굴 만들어 놓은 거를 잠가 주시고요. 사진만 지금 움직일 수가 있죠. 보이고 싶은 부분만큼만 펜툴로 그려주시는데 면색은 잠깐 꺼두시고 선색으로 검은색으로 얘가 이렇게 사진에서는 요만큼만 보이겠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지금 방금 그린 오브젝트하고 Shift 눌러서 사진 같이 선택하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줬더니 얘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죠. 그죠? 그럼 다시 얘를 정렬을 뒤로 보내면 되겠죠. Send to back.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다시 움직일 거니까 오브젝트에서 락 건 걸 다 풀어주시고 나서 얘네는 이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죠? 같이 움직일 거죠? 얘네를 그룹을 지어주세요. 컨트롤 G, 오브젝트 그룹,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 지어주시고요. 귀 그려줄 거죠? 귀를 그려줍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귀 그려주시고요. 귀를 뒤로 보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귀 뒤로 보내시고, 물론 얘를 얘는 Alt 누르고 Shift 클릭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로테이트 옆에 보면 리플렉트 반사 툴 있죠? 반사 툴 선택을 하시고 Alt 눌러서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미리 보기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버티컬 90도로 했더니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카피를 하면 이렇게 반대쪽이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되셨죠?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좀 크게 볼게요. 이제 눈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제 펜툴로 그려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죠? 아크 그리는 거 있죠? 선택을 해주셔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손 딱 떼시면 이렇게 눈 그려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플렉트 배웠으니까 리플렉트 한번 클릭하고 Alt를 눌러서 중심을 다시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얘도 버티컬 90으로 카피를 해주시면 이렇게 눈이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코 부분을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코를 그려주시고 같은 색깔 스포이드로 코를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얘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여주시고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작은 원이랑 원 그리면 또 코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검은색으로 이제 채워주시고 나서 다음에 흰색을 또 그려주시면 되겠죠. 원을 그리고 작은 원을 그려서 얘를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면 이제 코까지 완성을 했어요. 이제 눈물을 그릴 건데 눈물은 어떻게 그렸냐면 좀 키워서 그려볼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원을 그리셨으면 클릭 클릭 잠깐만요. 클릭이 잘 안됐네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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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려주시고요. 아이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그렸으면 잠깐 얘 선을 끌게요. 그리고 얘가 오브젝트 그렸는데 얘가 살짝 밖으로 나왔죠. 수정을 해줘야겠죠. 요런 거 선 하나 수정, 앵커 포인트 하나 수정을 할 때는 직접 선택 툴로 수정했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수정 가능하죠. 얘도 마찬가지죠. 살짝 수정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하나 두 개의 오브젝트 클릭 시프트 클릭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 주시고 나서 익스펜드를 하면 얘네가 지금 모양이 조금 안 예쁜데 일단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에다 갖다 두고 지금 여기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있으니까 시프트 클릭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눈물 가능하죠. 그죠? 여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손 부분 만들어 볼게요. 손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타원 하나 그려주시고 나서 같은 색깔이죠. 펜으로 그릴 거면 일단 면색은 꺼두시고 잠깐만요. 펜 그리실 거면 면색 잠깐 꺼두고 나서 펜으로 클릭하고 클릭 컨트롤 누르고 바탕 한번 찍고 클릭 클릭 컨트롤 누르고 바탕 한번 찍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발을 만드셨으면 얘를 이렇게 작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두시고 나서 또 이렇게 갖다 두시면 발이 완성이 되죠. 이제는 요 사각형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끝이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서 키보드의 방향키로 둥근 정도를 조절하시고 나서 같은 노란색으로 찍어줄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찍어줬어요. 뒤로 보내야겠죠. 정렬해서 뒤로 보내시고요. 좀 조절을 할게요. 조절을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작은 사각형에 지금 점선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요 위에 부분도 점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제 우리 스트로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점선을 또 이제 하나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얘를 대시를 풀고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그려지실 거예요. 얘를 이제 점선을 만들 건데 잠깐만요. 얘랑 얘를 같이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이 이렇게 색을 넣고 선의 그 굵기를 조절하는 게 스트로크에서 웨이트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 점선을 넣는 건 아직 안 배웠거든요. 점선은 여기 대시 라인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점선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점선 대시 라인을 클릭을 했더니 기본으로 10 그리고 5 이렇게 대시가 10이고 갭이 5가 있는데 반복이 되는 거겠죠. 10이 그려졌으면 15만큼 이렇게 띄어지고 10 그려지고 15만큼 띄어진다는 거죠. 그죠? 15만큼 떼지고 10 그려지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촘촘하게 주고 싶으면 2, 3 주면 2 그려지고 3 떼지고 2 그려지고 3 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선에 대해서 선을 굵게 하는 거랑 점선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럼 이 나머지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배워볼게요. 일단 완성을 해보고요. 이렇게 점선을 그렸으면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펜툴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일단은 대시를 잠깐 풀고 이렇게 그려졌으면 지금 면색을 없애주시고 선색은 블랙을 주신 다음에
대시를 주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얘를 2 그리고 3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해서 글씨를 개조심을 쓰면 우리가 곰돌이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모두 끄고 나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써봤던 거는 요것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 그죠? 이거 생긴 거를 먼저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이렇게 직선에 쓰는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얘가 직선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꺾은 선이죠. 꺾은 선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직선을 그릴 때 쓰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선이 꺾일 때 쓰는 거다라고 첫 번째로 정리를 해주세요. 직선일 때랑 꺾은 선이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직선을 그려볼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시프트 클릭해서 직선을 그렸고 잠깐 대시를 풀고 직선이 잘 안 보이니까 웨이트를 높여줄게요. 웨이트를 20까지 이렇게 높여줬어요.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Alt를 누르고 복사가 잘 안되네요. 복사를 하고 한 번 더 뒤로 복사를 했고, 첫 번째 거 이렇게 마우스 올려면 버트캡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값이에요. 선을 그릴 때 기본값이 이제 버트캡이고, 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얘 두 번째 거는 이제 라운드캡이거든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라운드캡을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라운드로 이렇게 살짝 늘어났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늘어난 수치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얘가 지금 그 웨이트가 70이잖아요. 그 반지름만큼, 반지름이 35겠죠. 35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럼 옆에 프로젝팅을 보면은, 프로젝트를 보면 프로젝팅 캡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같이 늘어나긴 하는데, 그죠?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데 요만큼이 35, 그죠? 35, 웨이트가 35만큼, 뭐 절반만큼을 이렇게 늘어나게 한다. 뭐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본값은 이 버트캡이라는 거. 그럼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는 이제 꺾은 거라, 꺾은 선에서 요 모서리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기 위해서 시프트 클릭해서 이렇게 꺾은 선을 그려주시고요. 선택이 잘 안되네요. 세 개를 그렸어요. 세 개니까 잠깐 이렇게 치워놓을게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얘도 기본값으로 변화가 없죠? 두 번째 거 선택을 하면 요 끝이 이제 둥글러져요. 선택을 딱 했더니 라운드캡 마찬가지로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죠? 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얘네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려놨더니 베벨 조인이죠?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클릭을 했더니 두 개가 이제 합쳐진 중간 정도로 얘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도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내가 모서리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지금 꺾은 선이죠. 꺾은 선일 때는 요 밑에 있는 거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요 위에 있는 거 적용하시고 얘가 왜 둥글러지지 않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니까 그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 그 다음에 요 미터 리미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많이 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별을 그려볼게요. 별을 이렇게 그리면서 손을 이제 이렇게 해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제 별을 그 면의 개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그죠? 조절을 했는데, 보면은 얘가 지금 웨이트가 너무 굵으니까 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웨이트를 이렇게 낮췄어요. 10 정도로 낮췄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볼게요. 확대해서 봤더니 별이 뾰족하지가 않죠? 나는 뾰족한 별을 원해요. 그럴 때는 잠시만요. 별을 이렇게 그렸는데 별이 뾰족하지가 않죠? 그죠? 별이 뾰족하지 않을 때 요 미터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별이 뾰족해진다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얼라인 스트로크는 이제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이 전 버전에는 이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을 이제 선택을 해서 미터 값을 높여서 별을 이제 뾰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는 기본 값이니까 기본 값인데 얘를 보면은 얼라인 스트로크 투 센터라고 되어 있죠. 그 스트로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도 얼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바깥으로 되는 거고 얘는 그 센터 값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센터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이제 바깥으로 되는 게 있죠. 하나 이렇게 선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지금 그 1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5포인트만큼의 선이 그려지는 거겠죠. 그죠? 안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이 선을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안으로 스트로크가 그려진다는 거고 이 선이 이렇게 지금 별이 있으면 아웃은 요 바깥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는 뜻이겠죠. 그죠? 기본값은 이거라는 거 첫 번째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정리되시면 지금 별을 하나 그려보시면서 별이 뭉툭해졌을 때 미터 값을 주시고 세 개의 그 직선과 그리고 꺾은 선을 그려보시고 각각의 이제 속성들을 적용을 해보시고 대시라인을 어떻게 줬을 때 예쁜지도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마스크하고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들에 대해서 다 배워봤고요. 내일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배웠지만 이제 배우는 것만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또 이용을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어떨 때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내일 배워볼게요.